항상 작업을 하실 때는 실기시험은 기본 작업 2하고 저장하고 3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저장하고 항상 시트 넘어갈 때마다 저장하고 넘어가시는 형태로 하시고 계산 작업은 하나 하고 저장하고 하나 하고 저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도록이면 중간에 컴퓨터가 다운될 걸 대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작업부터 차트까지 한번 쭉 돌아오시고 계산 작업 하시고 30분 안에 끝내세요. 그리고 10분 동안 검토하셔갖고 70점만 넘기면 돼요. 다 풀라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입력 작업할 때는 여기 A3부터죠. A3부터 F8까지잖아요. 그러면 범위는 이렇게 잡으시고 보기 메뉴에 선택 영역 확대 축소를 누르고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화면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시트에만 얘가 적용이 돼요. 기본 작업 2에 들어오면 아무런 변화 없어요. 그러니까 입력 작업할 때는 여기 A3부터 F8까지를 범위 잡고 뭐 하라고요? 보기 메뉴에 선택 영역 확대 축소예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입력은 하지 마세요. 시작하자마자 기본 작업 2부터 차트까지 들어가고 계산 작업 풀다가 두 문제밖에 못 풀겠어. 그러면 입력 작업을 들어가시라 그랬어요. 세 문제 정도 풀면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세네 문제 풀면. 근데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남거나 그러면 입력도 하시는 거예요. 자, 기본 작업 2 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2A1에서 2일까지 범위 잡으시고 선택 영역 가운데로 병합이 10번 나오면 얘가 한 번 나온다 그랬어요. 얘는 셀서식에서 하는 거예요. 컨트롤 1번 맞춤 탭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정렬의 종류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선택 영역 가운데로가 있습니다. 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홈에서 하셔도 되죠. 크기 16 아까 그 글꼴에서 하셔도 되고 크기 16 굵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병합이 있죠. 하나 둘 셋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냥 범위 잡으시란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꼼꼼하게 안 봐도 되잖아요. 세 개잖아요. 그러면 범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C4에서 D15 여기 날짜 부분이네요. 날짜에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용자 지정 뭐 이런 게 아니라 표시 형식의 요 목록에 보면 간단한 날짜가 여기 있어요. 얘를 누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 형식 그러면 여기서 골라주셔야 돼요. 간단한 날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B4에서 B15 자 이제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름이. 그럼 범위를 이렇게 잡고 수식 탭 선택 영역에서 첫 행으로 이름 정의하세요. 그러면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정의가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범위 잡으면 여기가 지역. 그러니까 첫 행에 있는 내용이 이름 정의를 한다면 그냥 범위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첫 행 누르시고 확인. 그런데 제일 편한 게 뭐라고요? 범위 잡고 지역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에서 25 자,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숫자 앞에 별, 숫자 뒤에 1을 표시하세요. 숫자는 한 자리고 3이면 3일, 0이면 0일. 그러면 이렇게 0이 들어오면 0을 표시해야 되잖아요. 0을 쓰시고 앞에다가 따옴표 안에 그 다음에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저기 0에 샵 쓰면 틀리는 거. 네, 샵하면 틀립니다. 거기 문제에 이해됐어요. 표시에 아니 그 뭐야 샵은 0이 들어갈 때 안 쓰니까 0이 들어간다고 예. 말씀하시려고 했던 예, 거예요. 예. 지표주는 안 돼요?
안 돼. 요렇게 표시 예가 나오면서 0일 때 0이 찍히면 꼭 0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지표주도 0이 안 나와요? 지표주는 형식이 없이 그냥 숫자의 모양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0이 들어오면 0이 안 나올 거예요. 여기다 0을 넣고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에 앞에다가 별 뒤에다가 1 나오네. 그럼 얘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요거는 G/, 표준을 쓰셔도 되겠네요. 답이 누구야? 왜 갑자기? 사탕이 있어요. 네. 네. 일단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여기 범위 잡으시고 홈에서 테두리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하시고 저장하시고 기본 작업 3호로 가시는 거예요. 자, 조건부 서식인데 김씨의 행 전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줄에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는 거니까 레프트에 의해서 사람이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뽑을 거야. 근데 행 전체니까 주소의 문자 앞에 달러를 넣어주는 형태로 하시고 조건부 서식은 true, false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는 하시고 A와 B를 비교하는 거예요. 김씨, 김이라고 넣어주시고 true, false를 확인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true, false가 나왔는 걸 보고 수식을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 제목행을 제외하고 범위 잡으셔야 돼요.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에 수식을 사용하여 그 다음에 수식을 붙이시고 서식에 들어가서 글꼴색 표준색 파란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굵게를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이죠. 확인 확인 그러면 이렇게 true가 3개 들어와서 3군데가 모양이 됐네요. 그러면 저장하시고 분석 작업 들어오시고 분석 작업 봤더니 부분합이잖아요.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범위를 잡으라 그랬어요. 데이터 탭 정렬에 들어가서 정렬의 지시사항이 부서명을 기준으로 하라 했어요. 오름차순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명으로 오름차순을 하고 그대로 부분합 들어가서 그림과 같이 부서명별 그럼 그룹화 항목이 부서명이에요. 총급여의 최대 그럼 여기를 최대로 바꾸시고 새로운 값 대치를 푸시고 확인 다시 한번 부분합에 들어가는데 기본급 상여금 세금 기본급 상여금 세금의 평균을 새로운 값 대치 풀린 상태에서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A열의 너비를 넓히시고 요 두 개의 값만 확인하시는 거 5856 917 그럼 이상이 없잖아요. A열의 너비만 넓히시고 저장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부분합은 이제 웬만큼들 되시겠죠. 그 다음에 분석 작업이 시나리오가 나와 있네. 시나리오 나오면 뭐부터 하라고요? 이름 정의 G2에 들어가서 환율이라고 이름 넣어주시고 엔터 환율 그 다음에 G13에 총 구매 금액 넣어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이름 정의 상자에서 환율 한번 눌러보시고 총 구매 금액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얘는 환율 변화에 따른 총 구매 금액의 변화를 알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항상 시나리오가 나오면 입력값과 결과값을 구분하셔야 돼요. 문제를 읽어보면 부서별 해외 직구 현황표에 환율이 먼저 나왔으니까 얘가 입력값 그 다음에 확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대로 총 급여 금액의 결과를 변동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환율이 1250원, 1150원으로 각각 변경되네요.
시나리오는 입력값의 변동에 따른 결과값을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입력값에 넣고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시나리오를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환율 증가 복사해 놓으시고 탭키를 눌러서 입력 셀이 제대로 됐나 꼭 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변경되는 값이 얼마예요? 1250원. 추가하시고 복사한 걸 붙인 다음에 요거를 감소라고 바꾸시고 탭키 눌러서 다시 한번 입력 셀 이상 없나 보시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변경되는 값이 1150원. 확인하시고 시나리오의 결과를 뽑아내는 건 요약이라는 명령이라 했어요. 요약 누르시면 얘가 결과 셀이 지금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G13 돼 있으면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름 정의 두 개가 오타 있는지 없는지 시나리오 이름 두 개가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변경되는 값이 이상이 없는지 보시고 현재 시트의 왼쪽 앞쪽 요거를 확인하시고 다음 작업을 넘어가시면 돼요. 물론 저장하시고 넘어오라 그랬습니다. 자, 매크로 작업 보겠습니다. 자, 아까 실수한 거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한 분이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실수를 하셨어요. 컨트롤 C 도형을 B10에다 그러니까 오른쪽에다 놓으시고 여기다 도형을 그리는데 처음에 빗면인데 모르고 개발 도구에서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이용해서 그렸어요. 그리고 이 단추의 평균을 집어넣는 작업을 했어요. 평균으로 기록하시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평균을 구할 때는 항상 홈에서 자동 합계에서 평균을 하라 그랬어요. 기록 중지를 하고 여기다가 이름을 평균이라고 쓰려고 이렇게 보려 했더니 단추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가 F에다가 E에다 그리는 게 단추였어요. 그럼 여기다 단추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빗면 놓으시면 돼요. 빗면을 여기다 놓으시고 Alt 키를 이용해서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하는데 얘가 뭐예요? 평균을 여기다 연결시키고 여기다 평균이라고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들어가서 얘가 지금 평균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두 번째는 서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기록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제목행에 여기 진료과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A3에서 H3에 글꼴색, 표준색, 빨강, 채우기색, 노랑. 그 다음에 그대로 기록 중지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단추 1 지우시고 서식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형을 잘못 그렸다 무조건 지우지 말고 이게 이쪽에 오는 거냐고 옮겨 놓으시고 여기다 새로 그리시고 지정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사본을 복사해서 원본에 붙이시고 평균 누르고 서식 누르고 범위 잡고 삭제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차트로 오면 되겠네요. 자, 클릭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합계만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정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합계만 남기라고 그럼 합계만 남는 거예요. 여기가 얘가 클릭하면 이렇게 차트의 범위가 이렇게 표에 보여요. 그러면 금운동을 빼고 합계만 남기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끌어당기면 돼. 합계만 남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 하면 돼? 합계만 남기래요. 여기서 딜리트, 삭제 이렇게 3번을 하셔도 돼. 근데 아까하고 색깔이 틀리죠. 색깔이 색의 변화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자동으로 이렇게 붙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얘를 3차원 원형으로 차트 종류를 바꾸는 거죠. 3차원 원형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3차원 원형이 돼 있고 계열에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예요. 데이터 계열의 첫째 조각의 각을 40도로 그러면 계열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열 아무거나 더블 클릭하면 계열 서식이 나오면서
첫째 조각 각이 나와요. 40도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누르는데 값과 백분율이 표시되고 왼쪽 끝이라 그랬어요. 그럼 더하기 누르고 레이블 누르면 뭐만 나왔어요? 값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 요 데이터 레이블 서브 메뉴에 기타 옵션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더 작업이 잘 돼요. 원형 차트에서 그 값하고 뭐 퍼센트 이런 거 추가하는 거는 전부 요 기타 옵션으로 눌러서 일로 들어오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항목 이름인가요? 값과 백분율.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이거예요. 지시선 표시 어떻게 해요? 지시 없잖아요. 풀어라 놓으라 이런 말 없잖아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이거 풀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레이블의 위치를 안쪽 끝이라 했죠. 여기에 보면 레이블의 위치 안쪽 끝이 있죠. 얘를 눌러서 안쪽 끝을 놓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 클릭하시고 도형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 메뉴에 서식에 들어오셔야 되겠죠. 서식에 들어와서 도형 스타일에 들어오셔서 색 채우기 녹색, 색 채우기 녹색, 첫 번째 이거였네. 색 채우기 녹색 강조 6번. 얘를 눌러주시면 작업이 완료가 됐겠죠. 그리고 차트가 끝나면 여기 창을 닫으시고 계산 작업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계산 작업 문제를 봤더니 우리가 한 번씩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자, 1번 문제를 보면 그 예약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R이면서 구분이 셈이 나면 30%, 그 외에는 15%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이 미드에 의해서 예약 코드에서 세 번째에서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값이 R이에요 하고 판단하는 작업을 해서 첫 번째 조건의 true, false를 구하시고 두 번째 조건은 구분이 셈이 납니까? 그러니까 AND를 넣어주시고 구분의 첫 번째 주소인 B3을 클릭하시고 그 값이 셈이나 입니까? 하고 판단하는 작업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true, false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if 함수를 넣어주시고 여기가 이제 함정이 하나가 나와요. 하나가 참일 때 30%고 하나가 15%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나오는 내용이 0.3, 0.15 화면의 결과가 0.15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문자화된 숫자로 따옴표를 직접 넣어서 퍼센트화 시키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퍼센트를 넣어주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참가번호별로 1차와 5차에서 중간값보다 큰, 자, 1차에서 5차에서 중간값보다 큰 값만 밑줄 치시고 이게 뭐예요? if 함수의 결과에, if 함수의 조건에 계산 결과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if 함수의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할 때는 비교연산자를 따옴표 안에 쓰고 AND 계산식으로 조건을 완성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에버러지 if 함수에 의해서 평균을 구하는데 중간값보다 큰 값들에 대해서 구하는 거죠. 그럼 먼저 중간값을 구해볼게요. 자, 메디안을 이용해서 참가번호 첫 번째 사람이 중간값을 구하면 88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보다 큰 게 여기 92하고 92개가 있네. 그러니까 얘 두 개를 더해서 평균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8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에버러지 if를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얘는 조건이에요. 오려 두시고 첫 번째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심사 결과예요. 조건이 중간값보다 크잖아요. 크거나 크다를 넣어주시고 AND 하고 이렇게 수식을 완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예요?
2% 끝나는 함수의 조건에 계산 결과를 이용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계산식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고 비교 연산자를 직접 다운편에 넣으시고 AND로 계산식을 결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계산할 범위예요. 그래서 계산할 범위를 이렇게 놓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또 하나, 2% 끝나는 함수의 주의할 점이 뭐라 그랬어요? 계산된 결과를 채워야 돼. 그럼 절대주소 유무를 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내려가면서 점수들이 다 따라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얘는 절대주소가 없는 문제예요. 통상 한 90% 이상의 절대주소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없는 문제도 나오는, 그래서 제가 100%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하면 평균값이 나오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도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문제에서 함수를 항상 먼저 보고 시작하라 그랬죠. 에버러지 if하고 메디안하고 AND 연산자 쓰라 했어요. 근데 AND 연산자를 쓰라는데 명, 점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조건에다가 비교 연산자하고 계산된 결과를 결합하는 작업을 하라고 여기 AND를 쓰라 그랬구나 하고 유추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요게 2% 끝나는 함수에서 좀 까다로운 문제라 그랬어요. 자, 한번 문제는 한번 풀었던 내용이죠. 가장 빠른 기록을 찾아서 그 기록에 해당되는 것을 시를 뽑아서 시간을 붙이고 분을 뽑아서 분을 붙이고 초를 뽑아서 초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구하는 건 스몰이죠. 스몰은 첫 번째 작은 값을 구하면 얘가 시간값은 0과 1 사이에 소수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빠른 시간은 1시간 32분 8초인데 얘를 스몰에서 골라놨더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셀 서식이 얘가 일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정답지에는 각각 문제마다 이렇게 셀 서식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얘가 일반으로 돼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는 시, 분, 초를 스몰 값에서 뽑을 거니까 복사하시고 아우어 넣어주시고 뒤에 가서 가로 닫으면 1시간이 뽑히자. 그리고 엔드 따옴표 시간을 넣어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다시 엔드 하시고 이번엔 분을 뽑을 거예요. 분을. 그러니까 민인 넣어주시고 컨트롤 V로 해서 스몰 첫 번째 기록값, 첫 번째 작은 값을 구해서 시, 분, 초 중에 이제 분을 뽑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 뭐 결합하면 돼? 엔드 분을 결합할 거예요. 그럼 얘가 1시간 32분이 되죠. 그 다음에 세컨에 의해서 초를 뽑을 거예요. 그러면 또 가장 빠른 기록, 이 스몰에 의해서 구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10은 초가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초만 뽑는 거예요. 그러면 엔드 가로 닫고 엔드 따옴표 초를 넣는 형태로 10은 초를 만드는 문제예요. 이걸 한번 해봤던 거고 조금 까다로운 문제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썸이프 나누기 썸이네요. 용산인 제품의 판매량의 비율을 계산하세요. 용산의 판매량의 합계와 전체 판매량의 합계. 판매량은 여기에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판매총액 범위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썸이프를 쓰는 거죠. 썸이프에 의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자, 썸이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점 중에서 뭐를 찾아야 돼요? 용산을 찾아서. 그러니까 여기를 용산을, 이게 지금 아까 영주님이 질문한 내용이잖아요. 용산을 찍어도 되고 여기다가 용산을 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량 범위를 잡으시고 확인. 그러면 여기가 100분율이 되어 있으면 곱하기 100한 값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용산의 개수로 나누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법사 들어가서
지점 중에서 용산의 개수가 몇 개예요? 그러니까 3개 되죠. 3으로 네? 네? 판매량 전체 판매량 예, 썸에서 아니 그 뒤에 썸으로 나누시요. 썸이 아니라 카운티프가 아니라 전체 판매량이라고요? 네. 평균인 줄 알았어요. 네. 썸 하시고 판매량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네요.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45%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요런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뽑아서 여기서 가져가는 H 룩업 문제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라면을 찾아서 단가를 뽑아다가 수량을 곱하는 작업을 하는데 if 에러가 나왔네요. 주문 오류 시 오류 발생 시 주문 오류로 표시하세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일단 단가를 뽑아오는 작업을 해야 되고 첫 번째 찾으려는 값이 라면을 여기서 찾아서 여기에 있는 가격을 뽑아다가 얘랑 곱할 거예요. 그럼 눈하시고 H 룩업을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찾으려는 값.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그 범위에서 이행해서 뽑고 김밥, 라면, 떡볶이 찾으려는 값이 첫 행에 있는데 얘가 문자잖아요. 그 방법을 0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튀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n/a가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if 오류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또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오류 메시지 나왔네. 그럼 여기에서 if li에 의해서 그 오류 메시지가 주문 오류예요. 하고 내용을 변경해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작업을 한 다음에 곱하기 수량을 하면 에러가 또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숫자 곱하기 주문 오류란 문자 곱하기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오류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if 에러를 맨 마지막에 쓰셔야 돼요. 단가까지 구하시고 곱하기 C3에 2에서 이게 금액을 구하신 다음에 이 금액을 구한 다음에 그래도 계속 n/a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if 에러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문 오류예요. 그리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파일을 작업을 하실 때는 파일이 딱 하나만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 개 열려 있으면 좀 불편해요. 그래서 파일을 하나만 열어놓은 상태로 이제 나머지 엑셀을 닫으시고요. 그러면 얘가 제대로 맞았는지 안 맞는지 보려면 아까 카페에서 상시 기출문제 모음에 여기 정답 파일이라고 있죠. 정답 파일. 정답을 다운받으셔서 얘를 열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파일이 2개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집 사용 누르시고 보기에서 모두 정렬을 세로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왼쪽에는 정답이, 오른쪽에는 내가 입력 작업한 파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작업 2, 기본 작업 2. 그럼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대충 비슷해. 그럼 넘어가시면 돼요. 기본 작업 3, 기본 작업 3. 이렇게 확인들을 하시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산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분석 작업 1. 그 다음에 시나리오 요약, 시나리오 요약.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개 파일을 열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